항상 댓글에 보면 야 우파 너 맨날 현대기아 제네시스 좋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근데 넌 차 안 사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법인으로 G80 전동화 샀습니다. 제가 법인으로 G80 전동화 샀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시승차입니다. 현대자동차 G90 이후 최초로, 물론 G90 때는 이제 법인 번호판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초록색 번호판이 아니었지만 이 차는 법인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G80 보통 이 2.5 터보 풀옵션 해도 보통 7천만 원 언저리인데 왜 이 법인 번호판이 달려 있지 이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얘는 일반 G80이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G80 롱 휠 베이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G80 전동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예 다른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제네시스, 현대 기아 안 샀나요? G80 나오자마자 제가 샀습니다. 심지어 저는 2.5가 아니라 3.5 풀옵션으로 샀고요. 그리고 GV80도 3.0 디젤로 풀옵션으로 해서 1호차로 받았어요.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 거는 기아의 카니발을 거의 한 5년째 타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보면은 뭐 너는 맨날 뭐 비싼 벤츠만 타고 다니고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자, 어쨌든 오늘 G80 이 전동화를 소개를 할 텐데 이 차는 되게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뭔가 전기차다, 이 차는 뭐 그냥 뭐 주행 가는 거리가 뭐 어떻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차는 왜 나왔냐?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롱힐 베이스? 갑자기 뜬금없이 G80에 왜 롱힐 베이스, 롱바디 버전이 나왔냐? 사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G80 전동화 어땠나요? 전 모델? 많이 안 팔렸습니다. 인기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펌핑 하려고 막 구독자 이벤트로 드려야 했는데 반응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G80 좋은 거 알죠? 하지만 G80 전동화 가격이 얼마예요? 기본 스타트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어가요. 파퓰러 패키지 뭐 옵션 같은 거 다 집어넣으면 9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G80 그냥 일반 모델을 사는 것보다 가격이 한 1,000만 원 이상 비싼데 굳이 내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전동화를 사야 되냐? 바로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거죠. 전기차는 지금 가성비 좋은 모델만 인기가 많아요. 뭐 EV3, 캐스퍼 EV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전기차는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지비가 또 저렴하고 동급 내연기관 대비 옵션도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주행 느낌도 내연기관에서는 파워풀하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이런 라인업에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파워풀하다, 힘이 부족하지 않다, 게다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조용하다,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고가의 전기차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도 한 8천만 원 언저리로 넘어가게 되면 되게 좋아요. 엔진도 출력도 힘이 넘치고요. NVH도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게다가 보통 이제 이 정도 차를 하는 분들이 뭐 유지비 때문에 뭐 유류비 아끼려고 막 이런 걸로 막 이제 포인트를 잡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내연기관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걸 안 제네시스가 그냥 일반 페리만 하는 게 아니라 G80 페이스리프트 나온 지 좀 됐거든요. 하지만 이 롱바디 버전 전동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후에 나왔어요. 왜? 더 개발을 하고 전동화만의 매력을 만들어주자 해서 롱휠 베이스로 나온 거죠. 일반 모델 대비 13cm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길어진 거예요. 정숙성과 승차감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거죠. 시장 모델 옵션을 안 집어넣어도 프레이브 전자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이게 그냥 뭐 차음 유리가 두께가 3.5T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뒤에 2열 유리는 4T로 더 두꺼워졌고요. 이 뭐 쿼터 글라스, 그다음에 이제 뒷유리, 앞유리 뭐 이런 부분은 5T로 훨씬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다음에 뭐 2열 같은 경우 1열 뭐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차음 유리가 들어갔는데 2열의 후면 요 있죠. 요 유리는 강화 유리로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서스펜션이나 주행 느낌 이 부분도 2열 승차감에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차는 되게 색깔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각 라인업마다 간섭이 생기지 않게 엄청나게 신경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G80 기본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너 드리븐 성향이 강해요. 이 운전자 성향이 훨씬 강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뒤에 이제 가족은 약간 후순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G80 전동화는 반대입니다. 오너 드리븐 성향보다 쇼퍼 드리븐 성향이 훨씬 많은 거죠. 옵션도 달라요. 지금 이런 무늬들, 요 패턴들 있잖아요. 요거 G90, G90에서도 롱바디 모델에만 들어갔었던 무늬 패턴과 요 디자인이 또 들어가고요. 이지 클로즈, 요거 아시죠? 전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요 기능 G80 롱휠 베이스, G80 전동화에 들어갑니다.
G90에 들어가 있었던 이 기능들을 G80 전동화에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2열 후속 모니터에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것도 노래 기능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레그레스트, 레그 서포트도 상석에 들어가 있어요. 공간도 넓어지고 2열의 옵션도 많이 들어가고 간섭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너 드리븐 성향과 그냥 7천만 원대 G80으로 그냥 판매를 하고 G80 전동화가 기존에도 가격이 기본 내연기관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쌌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하지만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롱바디 모델, 롱휠 베이스를 만들고 G90에 있었던 옵션을 대거 채택을 하게 됩니다. 왜? G90 전기차를 만들 계획이 없으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을 하고 뭔가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얘 가격이 얼마예요? 8,40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옵션 다 집어넣으면 이 차가 9천만 원이 넘어요. 9,900 정도 돼요. 내연기관 G80보다 전동화 G80이 한 1, 2천만 원 더 비싼데 G90에 만약에 전동화가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G90 기본 대부분 가격이 9천만 원 뭐 시작에 1억 한 초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전동하면 1억 3, 4천이 훌쩍 넘어가요. 이 금액을 주고 이 차를 i7 할인받은 거랑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영상 찍었던 셔틀카가 1억 3천이었거든요. 그럼 누가 G90 전동화를 삽니까? i7으로 넘어가지.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에서도 그냥 야 G90 전동화 만들지 말고 G80 그냥 전동화에 G90 옵션들 다 집어넣은 아예 G80과 G90 사이를 메울 수 있는 G80 롱바디 전동화 만들자 해서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딜 보면 아니야. 휠만 봐도 보여요. 이 휠 뭐예요? GV90에 들어가 있었던 네오른 컨셉트카에 들어가 있었던 이 휠 G80 전동화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거 G90 롱바디 모델 알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던 휠 디자인과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걸 왜 넣어줬을까요? 얘는 그냥 단순히 G80 전동화가 아니라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걸 휠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범퍼 디자인 보면 어때요? 요 크롬 몰딩들 이런 거 자칫 잘못 집어넣으면 굉장히 촌스럽거든요. 하지만 되게 잘 어울려요. 이런 요소들은 기본 내연기관 G80과 G80 전동화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대한 소재도 말끔하게 좀 더 고급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지금 보면 전기 충전기 포트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기존에는 수동이었습니다. 누르면 당겨가지고 열어야 되는 뭔가 좀 없어 보이는? 아니 가격이 그래도 9천만 원이 넘는데 이걸 굳이 수동으로 열어야 되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전동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커버도 훨씬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클립 형태로 되어 있고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신경 쓴 걸 볼 수가 있죠. 이 안쪽에는 요 많은 골 모양의 충전량의 표시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솔라루프가 있었는데 옵션으로 채택이 많이 안 됐습니다. 옵션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채택이 많이 안 돼가지고 아예 이번에 이게 삭제가 됐는데 이게 보통 그냥 길어진다 그러면 B필러에 그냥 롱바디처럼 해가지고 되게 그냥 칸막이처럼 나눠져 있는 요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디자인 보면 어때요? 매끈하게 되게 잘 뽑았죠? 그리고 단순히 이 레그룸만 길어진 게 아니에요. 헤드룸 공간도 2cm 정도가 여유가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G80이 쿠페형 스타일처럼 좀 보면 되게 유선형으로 되게 슬림하게 빠집니다. 근데 지금 이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가 길게 빠지다 보니까 상석에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이 훨씬 더 남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확실히 공간 보면 어때요? 넓죠? 그 다음에 이 이지 클로즈 기능을 통해서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게다가 이 전동 커튼 같은 경우에는 G80에는 없는 기능이고 G90에 있는 기능인데 G80 전동화에도 집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동이면 방전이 된다든지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전력이 끊어져 가지고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냐 하는데 사고가 나도 차마다 달라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바로 전력이 끊어지지 않아. 조금은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전력이 다 끊긴다 치면 밑에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G80 전동화뿐만이 아니라 G90도 이 수동 레버가 이 안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잘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뭔가 보이면 되게 약간 막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하지만 이게 문을 닫고 앉았을 때 도어 트림에 밑에 있는 손잡이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려놓은 거죠. 이런 것들은 되게 잘 해놓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길이만 늘린다 그러면 안전성 어떡할 거냐, 이거 안전성 괜찮은 거냐 하지만 요 위에 보강바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길이도 늘리고 이 충돌 안전성에 대비한 보강바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 좋냐? 당연히 얘는 오너 드리븐보다 쇼퍼 드리븐의 메인이 된 차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여유 막 이런 거 중요하죠. 하지만 넓다고 다 편한 게 아니에요. 막상 넓은데 뭔가 앉았을 때 불편하다 분명히 느낄 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전 G80 전동화 탔을 때도 그 다음에 전기차 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밑에 배터리가 있어서
바닥이 좀 많이 뜹니다. 이거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간이 넓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건 허벅지가 떠서 그래요. 지금 보면 어때요? 똑같이 허벅지가 떠 있죠. 약간 이러면 불편하긴 합니다. 차라리 이 레그레스트를 올리면 허벅지가 뜨는 거를 막아줍니다. 근데 레스트 모드 요거 누르면 조수석이 앞으로 좀 더 가고 상석이 살짝 등받이가 눕혀지면서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게 바뀌는 거죠. TJ와 협력을 해가지고 노래방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인가? 아니 여기서 노래를 왜 부르나 이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뭐 있으나마나 그냥 있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그냥 마이크 가져와서 노래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노래도 좀 부르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솔직히 좀 탐나더라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달라졌냐면 전기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럼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늘어났냐? 배터리가 커졌어요. 기존에 아마 87.2kWh 배터리 용량이 94.5kWh 배터리 용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주행은 많게는 15% 정도 더 나옵니다. 그러면 500km까지는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전기차 충전기도 많이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요 정도 주행거리면은 사실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 타고 다녔을 때도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퍼 드리븐 차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 차 타고 뭐 놀러 간다든지 막 이런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충분한 주행 가는 거리를 좀 보여준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트렁크 공간이 넓진 않아요. 보통 이게 전동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이렇게 턱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데 트렁크 공간이 손해를 보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 트렁크 리드 요 불빛 조명도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법 개정이 돼서 차 안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요 소화기가 도대체 어딨냐, 이게 안 보이잖아 하는데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 이거 치우면은 이 안쪽에 소화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좀 확실히 이제 신경을 쓴 티가 나요. 9천만 원, 이제 옵션 다 집어넣으면 9천인데 시작 가격이 8,400에 세제 혜택이랑 보조금 다 받으면 한 400에서 500, 뭐 시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 뭐 옵션을 어느 정도 집어 넣어도 9천만 원 초반, 뭐 8천만 원 후반이면 출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겹치게 해놓은 거죠. G80이긴 하지만 G80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G90 수준의 옵션과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 야 1억 비싸지? 옵션을 다 집어넣어도 1억 안 넘어. 1억 안 넘습니다. 옵션 다 넣어도 1억이 안 들어가요. 심지어 요거 그 뒤에 있는 2열 모니터 있죠. 이거 300만 원짜리거든요. 지금 이 G80 전동화라든지 G80에 들어갔던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HDMI도 연결이 되고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게다가 이거 노래까지 다 되면 사용하기 편한 거죠. 요거 300만 원이 이거까지 다 집어넣어도 1억이 안 넘습니다. 컬러는 우리가 그 새로 나온 컬러는 아니에요. 그 새로 나온 컬러는 그 제네바 실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모토쇼에 보여드렸던 그 컬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 나온 컬러인데 그 컬러가 사실 이쁘긴 하지만 제가 제네시스 특이한 컬러 사봤잖아요. 핀도스 그린.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는 그 이름. 그냥 제네시스는요 흰색이나 검정색이 가장 낫습니다. 주행도 생각보다 놀라워요. 이제는 뭐 전기차 탔을 때 뭐 멀미 난다, 뭐 아니면 이질감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시기는 지났다고 봐요. 그만큼 현대기아 제네시스가 만들어내는 전기차의 완성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딱 그냥 주행하면서 이게 지금 전기차인가? 물론 이렇게 악셀을 이제 깊게 밟았을 때 나가는 이런 폭발적인 힘을 느꼈을 때는 전기차라는 걸 느끼지만 그 외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주행했을 때는 좀 더 조용한 내연기관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부드럽고 주행 느낌 자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이페달도 너무 확 쓰던지 확 출발하던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엔 이제 멀미를 유발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간극에 대한 조절도 훨씬 더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뭐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이게 회생제동 단계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맥스로 해서 아이페달을 하던지 아니면 그냥 뭐 아이 끄던지 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 특히 X80을 딱 탔을 때 이 단계별로 회생제동되는 이 조절되는 느낌이 꽤 많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자 아예 회생제동을 꺼버리면 이 주행했을 때 그 뭐 다른 모드들 크림 모드라고도 하는데 딱 떼면 내연기관에 그냥 탄력 주행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1단계를 두면 악셀을 뗐을 때 탄력적으로 나가는 거는 똑같지만 끝에서 살짝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차이도 좀 있고요. 2단계 당연히 좀 더 잡아주고 3단계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거죠. 야, 이게 전기차라는 단점들보다 확실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이 G80 2.5도 그렇지만 또 3.5도 말할 필요도 없고 연비가 개똥망이에요 진짜로. 근데 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도 저렴하고 연비도 생각보다 잘 나와요.
공기저항계수도 차가 좀 길어지고 무거워졌는데도 0.256cd, 그러니까 기존과 똑같아요. 게다가 뭐 보조금 받고 뭐 하면은 뭐 이게 막 옵션 다 집어넣으면 뭐 9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냥 딱 적당히 욕심 부려가지고 출고하면 진짜 8천 후반에도 출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가격대에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주행 질감도 주행 질감이지만 전기차 타보셨던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전기차 그 모터에서 나는 그 특유의 그 주파 소리 있죠. 삐 하는 그게 노래를 껐을 때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내가 전기차를 오래 타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구간이랑 특정 그 주행했을 때 거기서 소리가 나요. 삐 하는 소리. 내가 뭔가 그 이명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그런 것처럼 약간 소리가 나면 이게 한 번 듣죠. 굉장히 거슬립니다. 근데 지금 이 G80 전동화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 나요. 정말 조용합니다. MVH 성능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야. 연비도 좋아. 옵션 구성 G90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실내 공간 넓어. 이러면은 사실 저는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로 가격 대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뒷바퀴 조향도 들어가는데 긴 차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반경이 중요합니다. 차 길기 때문에 회전 반경을 많이 잡아먹어요. 지금 이 회전 반경이 뒷바퀴가 그 3.5도가 돌아가요. 10도가 아니라서 뭐 조금밖에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 플래그십 모델도 10도까지 많이 안 씁니다. 그냥 뭐 4도에서 5도, 뭐 적게는 3.5도, 뭐 아니면은 뭐 표기 안 하고 그냥 뒷바퀴 후륜정이 들어갔다라고 많은 이유가 뒷바퀴 조향도 10도 정도 되면 내가 생각했었던 딱 핸들 돌려가지고 후진했을 때 그 도는 각도가 극단적으로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벽이라든지 아니면 기둥이라든지 차라든지 박을 위험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3.5도나 뭐 5도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는 거예요. 자, 드라이브 모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스노우 모드, 에코, 컴포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꾹 누르게 되면 쇼포 모드가 나오죠. 이 쇼포 모드로 바꾸게 되면 방지턱이 많은 곳, 뭐 요철이 안 좋은 곳,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도 꽤 부드럽습니다. G80 일반 모델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팅을 좀 이번에 G80 전동화를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똑같이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 좀 뭔가 노면의 충격들을 좀 더 흡수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쇼포 모드로 하고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퉁 되게 부드럽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물론 이게 운전석도 운전석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2열입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이전에 G80 전동화 모델 탔을 때는 2열의 멀미가 진짜 많이 났습니다. 이 G80도 OTA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주행 느낌도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나온 G80과 업데이트를 받은 G80은 꽤 많이 달랐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G80 구독자 이벤트를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그 G80을 많이 이제 촬영을 하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G80 전동화는 어떨까요? 쇼퍼 모드를 뒀을 때는 진짜 이 뒤에가 G90처럼 부드럽습니다. 물론 G90만큼 뭐 엄청나게 뭐 노면에 충격을 다 걸러주고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G90은 에어서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은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급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G80 전동화는 G80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확실히 승차감, 쇼퍼 모드에서는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오너 드리븐이 아니라 쇼퍼 드리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런 모든 옵션들이랑 승차감이랑 이런 세팅들이 운전석이 아니라 2열에 그것도 상석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차는 진짜 그냥 가족들과 혹은 내가 오너 드림으로 사는 차는 아니다. 2열에 상석에 높은 분을 좀 태우려고 하는 그런 차의 성향이 좀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처음에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기대 안 했어요. 뭐 그냥 기존 G80에서 롱힐 베이스만 길어진 모델이 아니냐, 뭐 달라진 게 해봐야 뭐 뒤에 그냥 좌석 넓어진 거 말고 없지 않냐 했는데 생각보다 달라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역시 타봐야 돼요. G80 전동화가 그동안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오닉5와 인기구 전기처럼 막 전환한다고 전기차 많이 팔렸을 때 야, 그냥 G80도 전동화 내놓으면 내연기관 살려고 하는 사람 전기차 넘어가겠지라고 되게 안일하게 좀 그냥 쉽게 생각했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잘 팔리는 지금 현 상황에 어떤 모델이 잘 나가는지 보면 얼추 답이 나와요. EV3와 캐스퍼 EV 같은 나름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들이 판매가 좋죠. 그 이야기는 가격대가 5천만 원 언저리, 비싸야 6, 7천만 원 선에서 차가 구매된다는 거죠. 지금 6, 7천도 비싸요.
그러면 반대로 이 G80 같이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로 접근을 한다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연기관도 8천만 원이면 진짜 괜찮으니까. 3천, 5천만 원대의 차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한 제네시스가 이번에 이 롱휠 베이스를 만들어내면서 G80보다는 좋고 G90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이 오너 드리븐 성향이 아닌 쇼퍼 드리븐 성향이 좀 더 라이트하게 탈 수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G80 전동화라든지 G80 이것도 빨리 출고하고 싶은 분들 빠른 출고부터 시작해서 합리적인 견적 비교까지 신차 구매 길잡이는 차맵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